네, 화제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합니다. 피플앤 이슈.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아무래도 일단 마음은 정말 여유로운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님께서 주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오늘 오랜만에 뵀으니까 네,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기자님? 제가 출연하는 날이 금요일만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다. 공교롭게. 네, 그래서 요즘 뭐 불타는 금요일 줄여서 불금불금 하는데요. 사실 이제 불타는 금요일도 처녀 총각들 얘기고요. 예, 저처럼 이렇게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으면은 모처럼만의 아이들하고 이제 좀 늦게까지 놀아주는 게 유일한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불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주제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낀 게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2013년도에 채용시장 전망을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맞아요. 벌써 이제 반기 결산입니다. 6월 달도 이제 중반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게 네. 벌써 상반기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올해 취업 시장이 어떤 큰 트렌드하고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취업 고민은 취업 직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학이라든지 어떤 상급 학교 진학할 때부터 취업을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요즘 대학을 한번 다양하게 이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이색 대학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2013년 상반기 취업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스펙보단 스토리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구직자들에게 굉장히 기대감이 넘쳤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일단 실제 취업 시장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난해말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도 가장 크게 채용 시장이나 일자리 뉴스에서 언급되는 게 이 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예, 스펙 줄여서 스펙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저도 플레임은 참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제가 취업할 때만 하더라도 이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고요. 이게 2004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10년이 된 신조어 아닌 신조어가 되고요. 네. 이 10년 동안 스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지만은 사실 곰곰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은 불과 1, 2년 사이에 사실은 이 스펙이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강조가 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는 오히려 스펙보다는 스토리 중심의 어떤 개인의 인성이라든지 적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갑자기 트렌드가 바뀌면서 지금 일자리나 채용 시장은 상당히 좀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이 스펙 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런데 사실 체감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온도차이라고 그러죠. 구직자들은 여전히 기업에서는 뭐 영어라든지 스펙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인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까지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구직자하고 기업 사이에서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게 되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취업하다 사람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기업들은 스펙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채용을 할 때 스펙을 많이 본다라고 느끼는 구직자가 10명 중에 8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스펙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도대체 구직자 입장에서 지금 설문조사입니다. 기업들이 왜 이렇게 스펙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스펙을 중요시하니까 스펙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뽑는 기업에서 스펙을 중시하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맞춘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펙이 채용이라든지 입사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입사 지원과 서류 전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네,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일단은 채용에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부터 스펙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일정 부분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그 적지 않은 비용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근데 기업의 입장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기자님 입장에서 스펙 강한 후배, 그리고 또 스토리 강한 후배 있다면은 어느 쪽에 좀 더 점수를 주실 수 있으세요? 극단적으로 스펙이 강한 후배와 스토리가 강한 후배를 둘 다, 네. 뭐 둘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렇겠죠. 네, 다 필요 없고요. 제 말 잘 듣는 후배가 제일 좋은 후배고요. 네, 그리고 뭐 예.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요, 조직 안에서 한 달만 딱 조직 생활 해보면은 다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쵸. 예, 그거는 크게 변별력을 구분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토리를 더욱더 강조할 것이다라는 취업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또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구직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기업이 스펙을 고려하지 않는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입사 지원 초기부터 스펙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스펙을 중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선호도를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스펙이라는 거는 물론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기 하나의 평가 척도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거 잘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말로 표현하거나 몇 자 적는 스펙이 아니고 정말 내 직무라든지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채용 방식을 구직자들은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스펙 경쟁이 과열이 되면은 결국 그 피해는 구직자가 아닙니다. 기업이 됩니다. 예, 스펙이라는 거는 결국 입사 지원서 아니면 이력서에 뭔가 한 줄, 뭔가 몇 개의 이력을 더 써놓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인재가 나중에 좋은 인재가 된다라는 보장은 결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담당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강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무분별한 스펙 쌓기 경쟁이 결국에는 이제 의미 없는 경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보면은요, 그 학벌이나 학력이 결코 업무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실제 업무에서 크게 도움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직자들이 스펙에 대해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이 홀가분함이 없는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또 이 부분에서 좀 챙겨볼 부분이요. 스펙이라는 거는 결국 뭔가를 더 배우고 뭔가를 더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을 한 군데라도 더 다녀야 되고요. 하다못해 해외를 갔다 오더라도 10개 국가를 갔다 온 학생보다 15개를 갔다 온 학생들이 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예. 결국 모든 스펙 경쟁이라는 거는 본인 아니면은 본인이 속한 가정의 경제력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학원을 요즘 혹시 최근에 이 어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학원을 다녀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학원을 최소한 2-3개씩 끊으면은 이 돈 단위가 앞에가 다니면서요. 몇십만에서 몇백만 원으로 이제 치솟게 됩니다. 네. 100만 원 들어가서 학원 다니는 학생보다 200만 원 들어서 다니는 학생이 결과적으로는 스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학생들의 어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예. 네. 그 얼마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지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구직자들은 아주 솔직하게 응답을 예,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달에 지출 비용이 11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대답한 구직자가 23%, 그리고 31만 원에서 40만 원이 13%, 그리고 51만 원 이상이 8.5%라고 꽤 대답을 많네요. 했습니다. 50만 원 이상도. 예, 근데 이 학원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은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숨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제가 봤을 때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겠죠. 도대체 그러면은 어디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느냐? 이 물어봤더니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가장 높았습니다. 56% 이상이 컴퓨터라든지 진료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결국 학원을 다니는 이 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이 스펙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학위 외에도 자기의 어떤 외모라든지 자기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을 하는데 돈을 쓴다라는 응답도 49%나 차지를 했고요. 정말 스타일링. 많네요. 네. 예. 여기 또 중요하게 간과해서는 부분이 시술이 있습니다. 한 얘기에서 이게 약간 예. 얼굴에 이제 튜닝을 한다 그러죠. 네. 예, 시술하는 부분에서 돈을 지출한다는 비중도 11%가 한두 됐고요. 푼이 아닐 텐데. 예. 예. 이 아카데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학문적인 아카데미가 아니고요. 말을 한다든지 표정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몸 이렇게 자세를 배운다든지 그런 아카데미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쓴다라고 대답한 구직자들도 상당수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뭔가 아까 자기 개발이라는 말을 중간에 해주셨는데 자신이 정말 원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쓴다면 아깝지 않겠지만 오직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 돈을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깝고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요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죠. 한때는 대학원에 정말 더 공부를 하고 진짜 박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대학원 과정인데 언젠가부터는 최소한 대학원 이상, 왜냐면은 같은 스펙이면은 대학생보다는 대학원 조를 더 인정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97년도에 외환위기 이후에 네. 바로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으로 눈을 돌린 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또 하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직자분들이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게 대학원을 졸업한다고 해서 대학 졸업자보다 더 기업에서 선호한다든지 더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유리한 점은 없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 그 한 대기업의 임원 말로는요. 이 조직 적응력이라든지 충성도 어떤 업무 적합성에 있어서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결코 더 뛰어나다라고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대학 졸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왔다 그러면은 그만큼 시간만 더 허비하고 오히려 괜히 관리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좀 부정적인 오히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꼭 구직자 입장에서는 네. 또 챙겨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대학원을 나왔을 경우에?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예. 좀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2010년 기준입니다. 대학원 졸업자의 월 평균 임금이 234만 원, 그리고 대졸자는 245만 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요. 대학원 졸업자가 대졸 졸업자보다 급여가 훨씬 적은 것으로 2011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과에 따라서 이제 전공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요. 인문계열이 161만 원, 그리고 기타 계열은 230만 원. 그러니까 결국 인문계열이 다른 상경계열이나 아니면 공대보다 약간 좀 급여 부분에서 좀 불리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정부와 기업은 해마다 이 스펙을 좀 타파하고 스토리를 강화한 인재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네. 가지 면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 연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시장의 변화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거는 보통 2월달, 3월달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하반기 때는 정식 직원이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기다려달라.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고 스펙보다는 스토리텔링 위주의 어떤 취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준비하는 기업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을 준비하거나 내후년을 준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말하는 건 뭐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까지도 스펙 위주의 일률적인 채용, 입사 아니면 그런 서류 전형 과정들을 점점 줄이고 어떤 이 자기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 상반기는 거의 마무리됐지만은 하반기에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뒤늦게 내가 하나라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도 하반기 취업 시장 공략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직무 적성을 중시한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취업의 또 용의를 위해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자유학기제 아마 두 앵커도 상당히 생소한 개념일 처음 거고요. 들어보죠, 사실. 예, 사실은 이 부분들이 그 교육부 출입 기자가 아니면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네. 그것도 서울에 있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게 설명을 드리면은 학교를 하나 선정을 합니다. 네. 시범학교로. 예,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2, 3학년은 아니고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선정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이
학생들은 시험이나 정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배우는 학과 과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한 학기 내내요? 네, 시험을 안 봅니다.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시험도 안 보고 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뭘 하느냐?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미래에 뭐가 될 수 있는지를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검증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참고로요, 아마 이 스튜디오에 하반기 되면은 저희 근처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몇십 명이 아마 여기 방문할 겁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예, 수업의 그 일환입니다. 나는 미래에 방송을 하고 싶은데요. 방송국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그 학생들이 하루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이 방송국에 와서 PD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기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예. 이게 앵커가 하는 일이 뭔지를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네. 내가 게임 회사 가고 싶습니다. 저는 나중에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하루 종일 게임 회사 갑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이라든지 정상적인 그런 커리큘럼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직성을 찾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이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범적이고 혁신적인 거긴 한데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진로 선택을 미리 한다는 그게 부분에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시범 실시를 해보고 내년에 더 확대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박 회장님께서도 자녀가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진로 선택을 위한 조언을 해주시나요?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진로 선택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요. 남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남하고 이렇게 융화가 돼서 네. 이렇게 하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자라는 게 지금 예. 아직 뭐 나이가 어리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대학에 다시 입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진로 네. 선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입학하는 건데 미리미리 아무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장을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중1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혁신적이긴 하지만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라는 게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6개월, 반년을 투자한다는 거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일부에서 뭐 학부모라든지 아니면은 이 교육계에서도 반발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랑 관계돼서 제가 아까 두 번째 아이템이 뭐였었냐면은 이색대학 소개. 이색대학입니다. 예. 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 현장을 다녀보면은 대학교, 그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대학교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서 특성화 대학교라든지 특수 대학교를 다시 입학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요. 고등학교 제대로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가서 이런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제 길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10년 만에 다시 자기 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서 결코 잘못했다라고 생각 못 들고요. 오히려 10년 동안 자기가 돌아왔지만은 이제라도 내가 제 길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대학들을 좀 몇 개 소개할까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간간히 소개했던 폴리텍 대학입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네. 한국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년제 정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1년제 그 기능사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위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도요, 보통 생각하는 고등학교 졸업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고, 내가 어떤 기능 쪽에 더 일을 배워서 더 일을 하고 싶으냐라고 취업 의지만 봅니다. 그래서 입학 전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취업 의지가 강한지를 보고 취업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선발할 정도로 상당히 실무적이고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게 폴리텍 대학이 있고요. 네. 폴리텍 대학은 갈수록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왜 기업에서 선호하고 있는 기업 대학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기업 대학들이 있습니다. 기업 대학 관련돼서 용어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업 대학이 있고 사내 대학이 있습니다. 기업 대학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자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 역량 교육이라든지 기타 더 필요한 교육들을 시키는 게 기업 대학이고요. 학사는 아니고. 예. 네. 사내 대학이 있습니다. 사내 대학은 대학인데 사내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학위 취득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사내 대학을 많이 선호를 하고, 그래서 요즘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먼저 취업을 하고 나서 네가 더 필요하고 나중에 더 네가 원한다면은 학위 취득이라든지 더 높은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대학이 사내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학과 사내 대학이 있는
기업을 보고 입사를 지원을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두 개의 학교를 좀 분리해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학들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선호를 할 것 같은데. 경쟁이 그러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싶어요. 치열합니다. 일단은 사내 대학이라든지 기업 대학을 보고 입사를 하진 않지만은 그렇죠. 일단 들어가면은 더 많은 공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입시율이랄까요? 아니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세겠죠. 예.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일반 대학하고 똑같죠. 하반기 때 이제 입시 요강을 발표를 하니까 이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일단은 입사를 한 경우도 똑같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이 이 학위 취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 전형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이 대학의 위치가 학교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보통 혹시 채용 연계형 학과라고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특수대학교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분야에 어느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기업과 학교가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제 학과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딱 맞춤형으로 몇 개 학과들만 맞춰가지고 이제 이 입학을 하게 된다는 점을 또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기업대학이나 사내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대학들에 대해서도 몇 군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은요, 반드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기업을 다니다가 사회인들. 이후에 사회인이 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크게 첫 번째는 한국 농수산대학교하고 농협대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농수산대학교는 뭐 이름에서 알다시피 농업하고 수산하고 관련된 전문인들이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입학을 하는 이 대학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공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대학이 있습니다. 농협대학. 네, 여긴 좀 들어봤어요. 예, 농협대학교는 거의 이 농업과 관련된 보통 하면은 농협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농협은행도 네, 있고 네. 요즘 뭐 보험도 있는데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좀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농협대학은 입학률이 100%입니다. 그래요? 예, 농협대학만 나오면은 농업 관련된 분야는 100% 취업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이미 기존에 취업했던 분들이 더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입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률이 100%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외에 또 특별한 이색대학교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 많았던 군사대학교. 예, 밀리터리 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상당히 인기가 높고요. 이쪽 출신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군사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은, 특히 이쪽은 이 항공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 전문 분야들에 관련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지만은 뭐 항공하고 관련된 민간 기업들도 그 취업을 하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좀 한번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리고 한국 전통문학대학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한류 문화 있지 않습니까? 한류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이렇게 뭐 아이돌도 있지만은 우리의 전통을 좀 해외에 알리거나 아니면은 그 육성 보존하는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 전통문학대학도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피플앤 이슈 2014년 상반기 취업시장 점검과 더불어서 이색 대학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뭐 취업이라는 게 해답이 있는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길잡이들이 많을수록 구직자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용시장이 또 그때그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도 네.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한마디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뭐를 할지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취업과 취업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박준식 기자님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피플앤 이슈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김효선 캐스터가 여러분을 위한 알짜 정보 준비했습니다. 취업 정보 백서 함께 만나보시고요. 네, 저희가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1부 지금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부에서는요, 생활 속 법률 상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문화가 산책을 통해서 주말에 볼만한 좋은 영화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